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듣다 보면 주먹이 꽉 쥐어지고 혈압이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돈 좀 있다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우리 아버지, 형님 같은 분들을 머슴 부리듯 하대하고 짓밟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그 여자. 결국 제 발등 제가 찍고 피눈물 흘리게 된 아주 통쾌하고도 소름 돋는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서울 반포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 있다는 그곳.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최고급 아파트 데미안 리버파크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입구부터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깔린 그곳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세상이죠. 이곳 103동에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68살의 김영감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감님, 인상 참 좋으십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얼마나 맑고 깊으신지 모릅니다. 허리 꼿꼿하시고 입주민들 마주치면 항상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하고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분이십니다. 사실 김영감님은 돈이 없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식 농사도 다 잘 지어서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딸은 대학 교수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이제 제발 좀 쉬세요.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 여행이나 다니세요 하고 말리지만 우리 김영감님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사지 멀쩡한데 왜 방구석에 처박혀 있냐? 내 힘으로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내 건강 비결이다. 그렇게 자식들 몰래 소일거리 삼아 시작한 게 바로 이 아파트 경비 일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돕고 아침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게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김영감님의 노후에 마귀 할멈 같은 여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03동 펜트하우스에 사는 53세 최미숙 씨입니다. 이 여자 겉모습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가 안 박힌 곳이 없고 손가락에는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거립니다. 남편이 중견 건설사 회장이라나 뭐라나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여자죠. 문제는 인성입니다. 이 여자는 사람이 지나가도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인사를 해도 투명 인간 취급하고 지나갑니다. 입만 열면 어디서 급 떨어지게 내가 누군지 알아. 를 달고 사는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하필이면 이 최미숙의 눈에 우리 점잖은 김영감님이 거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영감님이 분리수거장에서 주민들이 버린 박스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입주민들이 대충 버리고 간 택배 박스에 테이프를 일일이 떼어내고 납작하게 펴서 묶고 계셨죠. 그때 최미숙이 벤츠 승용차를 끌고 나오다가 창문을 직 내립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릅니다. 아저씨, 어이, 거기 경비. 김영감님이 놀라서 쳐다보니 최미숙이 선글라스를 코끝까지 내리고 삿대질을 합니다. 아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길목을 막고 있어? 박스 쪼가리들이 내 차 쪽으로 날아오잖아. 내 차에 기스라도 나면 당신이 물어낼 거야? 어? 당신 월급 다 털어도 내 차 바퀴 하나 값도 안 되는 거 몰라? 김영감님은 황당했습니다. 분리수거장은 주차장 출구와는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어 종이 한 장이 날아간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 사모님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얼른 치우겠습니다. 김영감님은 그래도 입주민이니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종이를 주었죠. 그런데 최미숙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어휴, 정말. 관리실에다 얘기해서 싹 다 갈아치우든지 해야지. 나이 먹어서 갈 데 없으면 집에나 박혀 있을 것이지 왜 이런 데 나와서 민폐를 끼쳐? 냄새나게. 김영감님은 평생을 정갈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샤워하고
작업복도 직접 다림질해 입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냄새라니요. 그건 단순히 몸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늙고 힘없는 노인을 경멸하는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미숙의 갑질은 집요해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잠시 일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 하자 최미숙이 길길이 날뛰며 막아섰습니다. 결국 택배 기사님은 곤란해했고 김 영감님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 했죠. 사모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니 이번 한 번만 양해를 좀. 뭐요? 당신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당신 내 돈으로 월급 받는 거 몰라? 우리가 내는 관리비로 먹고 살면서 감히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 내가 자르라고 하면 당장 잘리는 파리 목숨인 거 몰라?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는데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란 듯이 더 큰 소리로 김 영감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김 영감님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그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정말로 못난 노인이 되는 것 같아 꾹 참으신 거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김 영감님은 비에 젖은 로비 바닥이 미끄러울까봐 쭈그리고 앉아서 연신 대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혹시나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쉴 새 없이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최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쇼핑백을 잔뜩 들고 한 손에는 젖은 장우산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녀가 대리석 바닥에 찍힌 물기 하나를 밟고 삐끗한 겁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이힐이 미끄러지며 몸이 휘청했습니다. 엄마야. 최미숙의 비명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김 영감님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안 다치셨어요? 김 영감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손을 뻗어 부축하려 하자 최미숙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김 영감님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이거 안 놔.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당신 미쳤어. 그러더니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김 영감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들고 있던 젖은 장우산으로 김 영감님의 가슴팍을 쿡쿡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 일부러 그랬지? 나 넘어지라고 일부러 물 안 닦고 있었지? 내가 너 지난번에 혼냈다고 앙심 품고 복수하는 거지 지금.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계속 닦고 있었는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시끄러워. 변명하지 마. 너 때문에 내 에르메스 구두 젖었잖아. 이거 가죽이 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평생 벌어도 못 갚는 돈이야. 어쩔 거야 이거. 그녀는 분이 안 풀렸는지 우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무릎 꿇어. 무릎 꿇고 빌어. 내 구두 물어내겠다고 각서 쓰고 빌란 말이야. 로비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 왜 저래?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며 수군거렸지만 최미숙의 기세가 워낙 등등해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 영감님은 참담했습니다. 자식벌도 안 되는 여자 앞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니요. 60년 넘게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 영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버티면 시끄러워질 것이고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냥 자신이 지고 넘어가려 했던 겁니다. 사모님, 제가 주의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여움 푸십시오. 아이고, 우리 김 영감님 그 바닥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데 보는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그런데 최미숙, 이 여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꼴의 자존심은 있어서 뜸들이기는. 야, 똑바로 사과해. 저는 주제도 모르는 늙은이입니다. 복창해.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급하게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과 웬 중년 남성이 허겁지겁 뛰어내렸습니다. 그 중년 남성, 바로 최미숙의 남편이자 건설사 회장인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로비로 뛰어들어왔죠. 최미숙은 남편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여보, 마침 잘 왔어요. 이 경비 영감이 나한테 해코지해서 내 구두 다 망가진 거 봐. 당장 이 영감 자르고 손해배상 청구해줘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남편 팔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박 회장은 아내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그녀가 삿대질하고 있는 바닥에 무릎 꿇은 경비원을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 대법관님, 순간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법관, 누가? 저 경비가? 최미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더위 먹었어? 무슨 대법관이야? 그냥 경비 늙은이라니까. 입 닥쳐. 박 회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로비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최미숙이 놀라서 입을 딱 벌린 사이 박 회장은 허둥지둥 김 영감님 앞으로 달려가 넙죽절을 하듯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옆에 있던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대법관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몰라 뵙고. 세상에 이 무슨 결례입니까? 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103동 경비원 김 영감님. 이분의 진짜 이름은 김영호.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강직했다고 평가받는 전직 대법관이자 퇴임 후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법조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셨습니다. 평생을 판사로 재직하며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결로 대나무 판사라고 불렸던 분. 은퇴 후에는 정관 예우도 마다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홀연히 사라지셨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민들 틈에서 살고 싶으시다며 신분을 숨기고 이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박 회장은 왜 이렇게 사색이 되었을까요? 알고 보니 박 회장의 건설사가 최근 대규모 입찰 비리와 횡령 혐의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법조계의 큰 어른인 김영호 전 대법관의 탄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며칠 밤낮으로 김영호 대법관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드디어 그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그 존경하는 대법관님이 자신의 아내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며 무릎을 꿇고 계셨던 겁니다. 박 회장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김 영감님. 아니, 김 전 대법관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맑고 깊은 눈으로 사색이 된 박 회장과 얼어붙은 최미숙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김 영감님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법대 위에서 죄인을 심판하던 서리빨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네가 이 여자의 남편인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대법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처가 사람을 몰라보고. 박 회장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옆에 있던 최미숙은 상황 파악이 안 되면서도 남편이 저렇게 비는 걸 보니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고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법관님은 최미숙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몰라봤다라. 자네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나? 네, 내가 대법관 출신이 아니라 정말 오갈 데 없는 힘없는 노인이었다면 자네 처의 저런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김 대법관님의 호통에 박 회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김 대법관님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최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내 무릎을 꿇리니 속이 시원합니까? 내 자존심을 짓밟으니 당신의 그 비싼 구두값이 좀 보상이 됩니까? 최미숙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나이 먹은 게 벼슬은 아니지만 돈 많은 것도 벼슬은 아닙니다. 나는 평생 법을 다루며 수많은 흉악범들을 보았지만 오늘 부인처럼 타인의 인격을 아무렇지 않게 살인하는 사람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명품 옷들이 당신의 저렴한 인성을 감춰주지는 못하는군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에 지켜보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대법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내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 일,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대법관님 말씀 한마디면 김 대법관님은 박 회장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내 귀한 시간을 자네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지 않네. 그리고 자네 회사 일? 자업자득이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네. 부창부수라고. 부부가 아주 쌍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만. 김 대법관님은 로펌 변호사를 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김 변호사, 자네도 실망이네. 이런 작자들을 변호하겠다고 나를 찾아왔나? 돌아가게.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게.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비실로 걸어가셨습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고 최미숙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혀를 차며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권선징악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결국 김 대법관님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이 사건이 입소문을 타면서 갑질 기업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죠. 천하무적일 것 같았던 최미숙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구속되고 가세가 기울자 그 으리으리했던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모두 압류당했죠. 소문에 의하면 지금은 서울 외곽의 좁은 빌라로 이사가서 생전 안 해보던 식당 설거지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아줌마 물 좀 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김 영감님에게 했던 짓이 떠올라 밤마다 이불을 걷어찬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김 영감님, 아니 김영호 대법관님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신분이 밝혀지는 바람에 더 이상 경비 일은 못하게 되셨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죄송해서 일을 못 시키겠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대신 입주민 대표회의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파트 고문직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며 제2의 인생을 아주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출연하셔서 갑질 없는 세상을 주제로 강연도 하셨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미숙 씨가 흘린 눈물, 그건 동정할 가치도 없는 악어의 눈물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좀 잘 나간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그 화살은 반드시 돌고 돌아 내 심장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진짜 고귀한 사람은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이미 그런 훌륭한 품격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 가서 경비원분들, 청소 여사님들, 혹은 어린 알바생들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 건네주시는 여유.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속 시원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